그래도 북한에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운수 공장이면 좀 그래도 좀 쉽게 일할 수 있는 그쵸, 그쵸. 부기 회계 네네네네. 정도면 네네. 좀 쉽게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활하시다고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러면 장사를 하시는 네네네. 그 다음에는 바로, 그니까, 1호 역사를 꾸리게 되면서부터는 너무나도 이렇게 재워갖고, 사람들을 이래갖고, 난 이젠 이게 몸이 안 맞는다 하고 내가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장사를 했는데, 진짜 못 해본 장사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쩔 수 없죠. 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네. 연선이 있다 국경을 끼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해산에서 난 장사를 금속, 가죽 장사도 해보고 못 해본 장사 없는가 가 그리고 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지식도 많이 터득하고 상식적인 것도 많이 터득한 거 아마도 장사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금속 같은 거 팔자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금속을 팔면 이게 화학적인 반응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또 화학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짐승 같은 거 팔자니까 어차피 백과사전을 가서 또 이 우린데는 그 더다 보니까 더 이런 도서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 또 뒤져서 어떤 털은 무슨 범이라면 내가 범 가죽을 팔려면 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공부도 하고 그러다 나니까 장사를 하면서 무엇인가 많이 터득했어요. 네. 아니 늙음하게 무슨 아니, 나이 들어서 아니요. 백과사전 들여다보고 아니요. 그러니까 어려서보다 거기 나이 먹어서 아니고 거기 아마 우리가 30대인데 30대 돼서 장사를 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순수 금속 장사를 했어요. 금속 장사를 했는데 금속 장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강물이 얼마나 맑아요. 강물이 엄청 맑은데 내가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동이라면 동, 무슨 코발트라면 코발트 같은 거 이렇게 자루에다 넣어요. 자루에다 넣고 이제 그거 이렇게 경비대가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보이지도원이 또 이 국경 보이지도원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빨래인 것처럼 하고 소랭이에다가 이고 가요. 나라에다가 그 금속을 깔고 그 위에다가 빨래를 이마짝 위장해갖고 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강에 가서 그 다음에 눈치를 막 보다가 그거 물에다가 금속이 있는 자루를 물에다 잡아 넣어요. 잡아놓고 그 다음에 빨래를 막 하다가 이제 중국 사람하고 눈 맞게 되면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눈치 보면 밤에든 어느 때든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벌다가 그래서 무슨 장사든지 벌다가 놓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좋고 나쁘고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장사 막 할바라다가 한 번은 그렇게 띄워놓고 너무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집에 온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우리가 그 물에다가 잠가놓은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금속 장사를 망한 거예요. 아니 그걸 중국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중국 사람이 못 가져가고 대신 또 다른 사람 거기에 세면하러 왔다가 세수하러 왔다가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자루가 이렇게 막 팔랑팔랑하니까 자루가 물이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이지 하고 꺼내서 가져간 거예요. 가져갈 수도 있고. 네네. 그런데 그게 사람 많다 보니까 그거 어제 여기다가 그러니까 다 너도나도 밀수를 그 강에다가 이렇게 넣다 나니까 다 알거든요. 저기다가 누구는 였구나 저기다는 내 누가가 했다는 거 서로가 아니까. 근데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집에 간 다음에 누가 꺼내간 걸 누가 봤으니까 어제 이거 누구네 가져갔다.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실제 그 세수하러 왔다가 그거 우연히 그 사람들을 너다지라고 가져가는데 그거 팔아먹은 거지. 그리고 없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 돈을 어디 가서 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망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발트 같은 거는 진짜 한 킬로가 한 줌인데 그게 돈이 너무나도 엄청 많이 드는데. 니켈이랑 그런 니켈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요. 코발트는 진짜 그야말로 무게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엄청 세요. 그래갖고 우리 이렇게 무슨 금은 이렇게 비중을 따지는 것처럼 그것처럼 그것도 같거든요. 그 금이 제일 무거운 것처럼 또 그 이렇게 비금시 그 희유금속에서 또 그 코발트가 엄청 무거워요. 원래 코발트랑 몰리브덴 네네 그죠. 네 코발트 몰리브덴이 거의 그 무게가 비중 비슷해요. 코발트랑 몰리브덴, 니켈 이런 희금속들이 아무래도 그리고 망간철도 비싸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이제 그런 너도 나도 가져가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저도 금속 장사했어요. 그래갖고
북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도 저도 그 금속 장사 때문에 이제 겪다 보니까 오게 됐는데 계속 해산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밀수를 하는 거 얼마나 덩치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 장사 아니면 그 지역에서 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국경을 안 뺏기면 우리 못 살아요. 또 한 번은 어떻게 웃기는 거 있었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한 번은 저쪽에서 장사를 망하다 나니까 이 장사가 내 몸에 안 맞는다 보다 또 다시 가죽을 돌고 가죽을 또 안 맞으면 또 무슨 다른 걸 자꾸 업종을 바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또 어떤 장사냐면 가죽을 하는데 수달이 비싸거든요. 중국에서. 그쵸. 그래서 저기 우리 쪽에서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산 쪽으로 되는 저 배감이란 곳이 있어요. 거기는 알지. 숲이 많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수달이 잡았다 해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산다리하고 수다리가 같은 거예요. 산다리는 뭐예요? 산에서 산다 해서 그 산다리예요. 생긴 게 산다리하고 수다리 같아요. 생긴 거가. 그런데 다 생긴 거가 다 같은데 털 색깔 물에서 사니까 얘는 우리가 이 무슨 나무는 그러니까 사는 것에 따라 이 동물도 환경에 따라 소리 색깔이 다 틀려요. 그래서 물에서 사는 수다리는 이렇게 물 색깔이 물이 자기를 보호하려니까 이렇게 안개 낀 색깔이라요. 수달털은 이렇게 검은색이 나는데 이렇게 희끗희끗하면서 은회색 빛이 나거든요. 약간 뭔가 우리가 물 수증기 같은 네네네 까만 데는 그런 빛이 나거든요. 그런데 산다리는 아닌 거예요. 산에서 살다 보니까 누렇거든요. 거칠 거구나. 아니 토리는 그것도 산다리다 보니까 그것도 맹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포유동물일수록 맹수동물일수록 이 가죽이 다 이렇게 잘 묵으니까 기름져요. 그러니까 바글바글해요. 맹수들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 아마도 이게 그러니까 산 거 산 맹수들은 산 거 먹어요. 절대로 맹수들은 죽은 거 안 먹어요. 내가 배운 게 그게예요. 내가 이렇게 가죽을 팔면서 짐승을 해보니까 이 맹수들은 절대로 숨 쉬는 걸 먹지 일단 죽으면 버려요.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 털이 다 엄청 질이 좋아요. 털이 질이 좋아요. 그래갖고서 이게 산다리로 그니까 수달이 비싸니까 여기 내 쌀라 갔던 데서 거기서 이장 산다리로 수달이라고 거짓말처럼 파는데 그 사람들 그 산다리 노란 털이거든요. 노란 털이다가 그 황금빛이 나는데 거기에다 글쎄 모리움 생물 있잖아요. 까만 물 이렇게 막 발라갖고 했는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게 산에서 사니까 걔는 발톱이 있어요. 수달이는 발톱이 없고 여기에 오리처럼 막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갖고 근데 이게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그거 이상 까맣고 이렇게 털이 멋있으니까 가져와 수달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와서 내 또 망했거든요. 그래갖고 봉창 끝에 또 망한다고 봉창 끝에 이번에는 또 거기를 가는데 범가죽 있다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러다 나니까 이렇게 양강도 해산이라는 데는 국경을 끼다 나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지식을 많이 상식도 많이 터득해요. 그래 난 또 범가죽이란 거 한번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범가죽이 아닌 거예요. 또 범가죽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범가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양이, 삭, 시라소니, 표범 이게 다 범가에 들어가는 동물이에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랑 보면 범을 여기 사람들 잘 이해 못해. 어떤 사람들은 범을 그린 게 이게 꼬리가 틀려요. 범은 꼬리가 확실하게 다른 거하고 틀리거든요. 범은 꼬리가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 북채 있잖아요. 북채 앞이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대가 붙었잖아요. 범 꼬리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딱 북매가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살기랑 그러니까 범 새끼하고 살기 엄지하고 헷기기가 사람들이 윤곽적으로 잘못 보고 헷갈려요. 그런데 범은 꼭 앞에 임금왕자가 있어요. 살기는 같은 이렇게 검은 줄이 갔는데 이마에 그 줄이 없거든요. 가운데 이게 없구나. 아니 이마에는 줄이 없어요. 검은 줄이. 그래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것 자체는 그리고 살기는 그러니까 우리 범은 이렇게 가죽이 쫙 이렇게 검은 줄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갈비처럼 이게 어간이 가운데 여기에 연결됐잖아요. 살기는 그거 없어요. 검은 건너가는 줄밖에 없거든요. 잔등도.
그리고 꼬리가 마지막에 뼈죽여요. 그런데 글쎄 이게 모르다 보니까 이게 모르면 그것도 망하는 판이죠. 그런데 한번 망하고 나니까 내 본과 공부를 하고 가자. 뭔가죽이 있다 해도. 그래서 백과사전도 갖고 와서 봤는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묵매가진 거예요. 그래 올라가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범가죽에서 내가 망하지 않았거든요. 덕수리를 잡아서 이렇게 다 우리 박제품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갖고 집이 좀 큰 집을 이렇게 거실에다가 그걸로 해갖고 자기 돈 있다는 위세를 그걸로 한대요. 그래서 덕수리를 사겠다 해갖고 그래갖고 또 덕수리 사러 한번 갔댔어요. 그런데 진짜 장마당에 가니까 덕수리가 있는 거예요. 덕수리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품이 있더라고요. 덕수리라는 게 진짜 이 눈도 톡 보면 사기 눈 같이 얼마나 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덕수리가 이렇게 장마당에 어떤 어르신이 잡아봤는데 덕수리 이렇게 퍼순끈으로 다리를 묶어서 이렇게 툭 재워놨는데 그게 뭐 지금 여기 같으면 이렇게 거기에 맹수라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했겠는데 우린 거기는 그런 것도 없이 사람처럼 이렇게 재워놓은 거예요. 덕수리를. 지금 제가 보면 그게 어떻게 사람도 안 물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 키만 해. 내가 이렇게 지금 아주 덕수리가 진짜 이만해요. 선 게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서 있는데 거인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덕수리가 그래서 덕수리 있는데 진짜 자기네 사겠대. 그래갖고 근데 그 덕수리를 봤을 때 바로 사야 되는 건데 내가 그 덕수리 진짜 사겠는지 또 다시 내려와서 우리 쪽에 와서 물어보고 다시 올라갔어요. 거기 길주라는 곳에서 그 길주 장마당이 크더라고요. 해수안에서부터 길주까지? 네네. 그래갖고 길주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장에 나갔는데 그 다음번 장에 가니까 그 덕수리가 없고 죽은 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죽은 것도 되는가? 죽은 것도 된대요. 그래서 그 덕수리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다 바로 넘겼는데 넘기고 나니까 이게 덕수리가 아니래요. 에? 왜요? 덕수리가 아니고 번대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배운 거예요. 또 그때. 그러니까 덕수리하고 번대수리가 사춘간인데 덕수리는 딱 이렇게 짐승이 뭐든지 이렇게 먹잇감을 잡았으면 이렇게 심장이 딱 뛸 때만 먹고 그 다음에 일단 죽으면 숨이 떨어지면 바로 버린대요. 그 버린 고기를 번대수리가 와서 처리해야 한대요. 번대수리가. 그런데 그 덕수리는 이렇게 맹수다 보니까 고기를 그렇게 질이 좋은 고기만 먹다 보니까 털이가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쫙 진짜 멋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박제품에는 멋있어요. 가치가 나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탁 덕기가 있고. 그런데 번대수리는 아닌 거예요. 번대수리는 진짜 이마가 벗어졌거든요. 그 썩은 고기를 먹어 그런지 이마가 없고, 그 다음에 벌써 발톱도 날이 없어요. 이게 완전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털이가 푸시시하거든요. 그래갖고 저기다 중국에다 남겼는데 아니 이게 번대수리라고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니까 번대수리, 덕수리에 대한 공부를 또 한 거예요. 또 하고 그러고 그걸 우리가 비싸게 싸왔는데 그 다음에 이거 돈을 뽑아야 되는데 마침 이 덕수리나 번대수리, 까마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 풍이 있잖아요. 병. 바람, 우리 쪽에서는 바람 지났다 하잖아요. 그 풍조에 그 열이 그렇게 좋대요. 열이나 그 다음에 알고리. 그래서 머리를 그거 쓰겠다 해서 그래 우리 그 조금 사는 집에다가 그걸 줬거든요. 야, 그래 한번 또 그런 장사도 해봤네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해 네, 그쵸. 못 해본 장사 없어요.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한국 그렇게 살고 계시다가 뭐 어찌됐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조차도 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쵸. 거기다가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네네. 않았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 북한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다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나요? 그쵸. 우리 집에서 아마 언니도 가고 언니는 나보다 한 1년 전이었고 또 우리 남자 동생이 그러니까 저희 형제가 한 해 한 번씩 오다 나니까 17년도, 18년도, 우리 19년도. 그러니까 17, 18, 19 다 한 번씩 이렇게 오다 왔거든요. 어머. 네네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다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올 때 당시 또 더욱이 우리를 또 엄밀히 보낸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렇게 16년도부터 18년도 이 사이에 탈북한 대상들은 추방을 보내라. 근데 이 자체도 이렇게 추방을 보낸다면 사람들이 뛸까봐 이거 다 그러니까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안전위원회라는 게 재판소, 그다음에 이렇게 보위부, 안전부 이 세 개 이렇게 그다음 도당, 당위원회 이렇게 같이 안전위원회를 열어서 추방을 보내는 명단을 딱 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찌됐건 그렇게 두 가족이 먼저 탈북을 하셨고,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본인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탈북자 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래, 추방까지 보내야 되는데, 우리 때도 그때 이런 말 돌았었거든요. 아, 이제 추방 보내게 되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만한 사람이 없다. 진짜 한 집 건너 다 그쵸, 그쵸. 탈북자인데 네네. 추방 보내면 그 지역에 누가 사냐, 인구가 안 되는데라고 그쵸.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마음대로 손 못 대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에 간 대상들은 고난의 행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6년도부터 이 간 대상들은 조금 어주는 사람들이 어전 자력갱생이란 게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주는 자기들 얼마든지 자급자족해서 살 수 있고 이렇게 교양을 했는데 그냥 가니까 이 이장 3년 사이에 간 대상들은 추방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쪽을 이장 가망가망장 추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난 너무 야. 웃긴 게 자력갱생이 본인들이 자력갱생인지 나라에서 자력갱생한 사람들한테 왜 그치. 그게 그게 무슨 어이가 없잖아요. 상관이냐고, 어이가 진짜. 없지, 완전. 그래갖고, 진짜 지금 가만히 놓고 보면, 자본주의 해가지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도 농질로, 아빠는 매일 일 나가야지. 일 안 나가면 바로 무슨, 이렇게 단련대를 보낸다 하고, 이렇게 취급하니까 아빠 안 나가서 사회주의 지키고 난 자본주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본주의에서 아빠 사회주의 지키게 갯낭 돈을 지금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내 이장 어떻게 하나 할까 내가 여기 와서 가만히 놓고 보니까 사람들은 조직 생활 딱 해야만 다른 생각을 안 하겠으니까 그치. 매번 이렇게 건설이라도 해서 갱랑 이렇게 노동력을 소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진짜 한 번도 월급을 들여오는 일도 없고 오히려 노동의 그 사회생활에서 무슨 집 짓기를 하면 거기에다가 원자재는 쌓아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아빠 내가 한 달에 얼마란 돈 내가요. 맞아. 그럼 집에서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일한 걸로 쳐주고 어이가 없잖아요. 그치. 네네. 그래갖고 사실은 추방을 가게 된 걸 이렇게 살아서 뭘 하지. 그런데 내가 제일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오빠 때문에. 오빠가 정치범인 수용소 갔거든요. 정치범 수용소? 네네. 그래갖고 사실 언니, 오빠 다 언니고 우리 남자 동생도 여기로 먼저 왔지만 나라도 이제 나와서 우리 오빠가 21살에 갔어요. 만 20살에 정치범인 수용소로 갔는데 거기 요즘은 해제돼서라도 나오게 되면 그거 안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각대 갔는데 아니 정치범 수용소로 가면 못 나오는 거고 근데 그쵸. 정치범 수용소로 간 가족이었어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부터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때부터는 그 정치범인 수용소가 오빠가 한 때가 그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래서 더욱이 내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이렇게 회계원을 하면 또 사람이 욕심이란 게 회계원을 하면 또 나중엔 부기장 또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추려면 내가 입당을 해야 되는데 오빠가 정치범인 관리소 갔으니까 입당이란 거 난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사회생활 이렇게 내가 노동력을 헌신해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나도 일을 그만두고 저희 또 언니도 시집은 잘 갔어요. 우리 여기로 말하면 형부죠. 형부가 사실은 민항에 있었어요. 민항에 있어갖고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비행사를 했댔는데 오빠가 저렇게 관리소로 가다 나니까 비행 중지되고 그다음에 언니가 그러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있어서 그만두고 일 다 나니까 우린 진짜 산산조각 네네네. 그런데 참 여기 와 보니까 실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정치범인인 거예요.